자, 보신 대로 감소세였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 한두 달 뒤에 다시 큰 유행이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 독감까지 일찍 유행을 하면서 멀티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이제 뭐 숫자상으로는 더블링 현상이 맞는 것 같은데 정말 더블링 현상이 맞습니까? 예,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예, 더블링이라고 그러면은 뭐 지금 최근에 유행했을 봄이나 네. 여름 때는 하루가 지나면서 막 2배씩 늘어가는 이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이 주간 단위로 비교했을 때 월요일 수치하고 화요일 수치, 그러니까 엊그제 월요일 수치에 비해서 화요일 수치가 3배 늘어난 건 맞습니다. 예. 네. 하지만 월요일 수치라는 건 항상 일요일 날에 진단검사 수가 줄어드는 주말 효과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월요일 숫자는 한 3분의 1 정도 줄어들어요. 예. 그런데 그 이전 주의 월요일과 그 이전 주의 월요일인 경우에 있어서는 한글날과 개천절 예. 연휴가 끼어 있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화요일 날 숫자를 같이 비교한다면은 그것은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루 뒤를 비교한다면 3만 명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사실은 어제 오후 9시까지의 신규 확진자 수도 2만 8천 명으로서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중 효과를 봤을 때 주중에는 약 3만 명 정도에서 주말로 가면서 줄어들면서 네. 주말에는 약 1만 명 정도 해서 토탈로 봤을 때는 주간 일평균으로 보면은 이번 주에는 2만 4,233명, 지난주에는 2만 3,378명.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약간 증가 추세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감소 추세가 없어졌다. 약간의 정체 추세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증가 추세다 뭐 더블링이다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맞지 않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은 신규 확진자 수보다는 오히려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가 훨씬 더 중요한데요. 네. 위중증 환자가 이번 주에는 250명이었는데 하루 평균. 네. 지난주에는 314명이었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예. 사망자 수도 21명이고 이전 주에는 26명이었기 네. 때문에 이 숫자를 보면은 지금은 안정기에 들어가 있고 아마 이것이 거의 최저 수준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감염 예. 재생산 지수도 약간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네.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감염 유행이 더 증가할 것이다 하는 예상은 좀 맞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일단은 근데 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좀 추워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2월 초에 다시 코로나가 유행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유행의 규모이겠죠. 아마 대유행은 아닐 겁니다. 예. 이번 7, 8월에 있었던 이런 유행도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감염 환자가 많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국민들의 전체 면역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상을 나타내거나 입원하는 환자의 수는 절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3,800만 명이 면역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 하는 건 네. 굉장히 과도한 추측입니다. 예.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지금 2,450만 명 정도가 올해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었거든요. 이런 자연 면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세포 면역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설사 재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증상은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고령층이라든지 기저질환자, 면역이 약한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예방접종으로 방어할 필요는 있겠지만 예. 그 유행을 대비할 필요는 있지만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도 없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런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는 이런 엔데믹 상황, 풍토병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올겨울을 지나면서 뭐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도 많겠지만 예. 사실은 코로나 자체는 굉장히 안정기이고 풍토병화되는 과정으로 우리가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는 이제 그렇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금 뭐 현재 영유아를 중심으로 이 메타뉴모라는 네. 호흡기 질환이 다시 유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자, 이게 뭐 독감이랑은 좀 다른 질병입니까? 전혀 다른 바이러스죠. 예. 메타뉴모 바이러스라는 거 일반적으로 많이들 모르십니다. 네. 왜냐하면은 좀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 재감염들이 돼서 가벼운 감기 정도로 끝나는 데 비해서 예. 1세 이하의 영유아가 감염될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부터 받은 이행 항체가 줄어들면서 자기가 만드는 면역 체계가 형성되는 시기에 어느 시기엔가는 면역이 약한 시기에 감염이 되게 되면은 하기도 감염, 즉 네. 모세기관지염이라든지 폐렴처럼 중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예. 사실 성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든지 면역 약화 환자라든지 기저질환이 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증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뭐 대부분은 어린이들에서 위험할 경우가 많은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RSV라고 그래서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라는 것도 1세 이하의 아이들이 감염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가 지난 2, 3년간 유행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자연 면역을 얻어서 가야 되는 것인 것이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습니다. 아, 예, 그렇기 그런가요? 때문에 자연적으로 감염되면서 이제 연착륙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감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감염도 확산될 것 커질 것이고 그만큼 예. 환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올겨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 3년 동안 영유아들이 메타뉴모에 감염되지 많이 줄었다는 거는 마스크를 실외에서 계속 쓰고 다녀서 그런 그렇죠. 건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접촉 자체가 줄었던 것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예. 쓰기, 손 씻기 굉장히 철저히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올해 들어서는 사실은 그게 좀 해이해진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지난해까지 감염되지 않았던 자연 면역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감수성이 높아져서 유행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것은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고 우리 남반구 예. 호주 등에서도 독감이라든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겨울이 되기 전에 미리 발생하고 대규모로 발생했던 것이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독감에 걸린 환자 수도 계속해서 유행 순위를 넘어서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이거든요. 의료계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할까요? 지금으로서는 뭐 코로나 유행보다는 전체적인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감별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증상만으로는 진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진단 가능한 모든 진단 검사를 해서 그거에 맞는 조기 치료를 빨리 하는 것이 좋겠죠. 특히 소아나 또는 임신부, 또는 네. 투석 환자 같이 이렇게 급한 응급실에서부터 그 골든타임을 꼭 찾아야 되는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기병상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예. 이런 조치가 훨씬 더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